2004년 일찌감치 아내와 사별하고 평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먹고 사는 일에 바빴던 아버지 김씨. 김씨가 바깥일에 매달리는 동안 마냥 어렸던 아들은 훌쩍 커서 40대 후반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놈이 부모 품을 떠날 줄 모르는 캥거루 새끼가 되어 있네. 나이 40이 넘도록 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등골을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김씨의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뭐라도 하라고. 집에서 만화책이나 쳐보고 앉아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뭐라도 좀 하란 말이야. 뭐 안 그래도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일자리 구하긴 뭘 구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PC방에서 외상값을 100만원이나 긁어놨네. 아버지한테 내라 이거예요. 이 아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아버지는 늙고 병들어서 이제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PC방 100만원 외상값에 놀란 이 아버지 김씨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막 퍼부으니까 갑자기 이 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왜 PC방에서 100만원이나 썼겠어요.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저 곧 지방 내려갈 거예요. 제가 뭐 언제까지 아버지 등골만 빼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제가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들었을 때는 와, 이 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만, 이 아버지는 그런 것보단 네가 일을 하겠다고? 마음 고쳐 먹은 거야? 무슨 사업 아이템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아니, 네가 20년 만에 일을 하겠다는데 애비가 어떻게든 해줘야지.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그저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던 아버지 김씨. 얼마 후 김씨는 평생 일해 마련한 집을 처분해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일을 하겠다고 하니 마냥 기분이 좋아서 집까지 처분해 가며 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지방에도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니, 이사한 집이요, 엄청 작은 집이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집에 여자를 또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까지 3명이서 방 하나밖에 없는 그 작은 집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나랑 여자친구는 금방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그 며칠 동안만 같이 지내면 안 돼? 그때까지만 아버지가 양해 좀 해줘요. 이 말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자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데, 다른 아버지였으면 집 알아봐라, 아빠가 집 해줄게,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 좁은 집에서 잠깐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냐 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원래 내가 이렇게 집을 딱 해줘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 아버지는 또 생각을 한 겁니다. 부모 마음에.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그래, 잠깐이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럼 그동안 니네 둘이서 이 집에서 살아. 아버지는 알아서 나가서 지낼게. 걱정하지 말고. 결국 아들이 가정을 이루어 지방으로 내려갈 때까지 이 아버지가 집도 나온 겁니다. 이때까지도 당장 갈 곳은 없었어도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자와 살겠다는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잠깐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 뭐. 이 아버지 있을 곳 없었어요. 지낼 곳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김씨는 그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합니다. 아니, 참 아들도 정없죠.
아버지가 굳이 나오겠다고 하면 적어도 뭐 모텔이나 숙박업소라도 잡아주든지 전혀 그런 거 없이 내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건. 지하철에서 박스 피고 노숙을. 그럼 이 아들은 정말 며칠 있다 지방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다루지도 않았죠. 곧 떠날 것 같았던 아들은 집을 차지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고 혹시 여자친구에게 사실이 알려질까봐 점차 아버지 연락도 피합니다. 계속 아버지가 전화와서 너 언제 내려가냐 닥달을 하니 짜증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저 가끔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아빠 내가 곧 내려갈 거야 좀만 더 기다려봐. 혹시나 내 여자친구 만나서 이상한 얘기하고 하면 안 돼. 아들 인생 망치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김씨는 혹시나 내가 말 실수해서 아들 인생 망칠까봐 길거리에서 그 노숙을 하면서도 이 아들 여자친구 눈앞에 한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위해서 그냥 노숙 생활을 계속하면서 버틴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다 터진 이 김씨는 집을 찾아와서 예비 며느리가 될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아들놈이 너랑 지방 내려간다고 하더니 내려가지도 않고 애비인 나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다행히 이 아들의 여자친구 예비 며느리는 이런 시아버지 김씨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이 시아버지는 다시 며느리를 불러냅니다. 아가, 너 잠깐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간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맨 처음 이 며느리는 좀 그렇잖아요. 아버님, 모텔은 왜... 괜찮아, 날 믿어. 나 뭐 이상한 짓 안 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간 두 사람. 한 모텔 방문을 두들겼는데 와우, 모텔 방안이 가관이네. 큰 판돈이 걸린 도박판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들.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며느리를 데리고 현장을 덮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랑 나랑 둘이 헤어지게 만들려고 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탓을 하는 거예요. 기가 차는 상황이죠. 아들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건 며칠 전 이 며느리와 부동산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 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작은 집이 당연히 아버지 명의였어요. 아버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인데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며느리가 이제 아버지 들어오시라고 이 집 팔고 다른 집을 한번 알아보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김씨가 며느리와 부동산을 찾았는데 어라? 집 명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뭐야? 나도 모르는 새 내 집이 아들 집이 돼 있어. 아버지 몰래 이 아들놈이 서류를 빼돌려가지고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도 기가 찬데 더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이 아드님이 얼마 전에 집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이 융자가 있어서 집이 팔릴지 모르겠네요. 이 무슨 개소리야? 그 집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던 아들놈이 아버지 집을 가로채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3,900만 원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도박으로 날린 겁니다. 싹 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아버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지 나이가 몇인데 내가 효도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이 아들놈이 내 등골을 더 빼먹고 앉았어. 내가 평생 모은 하나밖에 없는 내 재산까지, 내 집까지 다 날려버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거며 이 아들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며 얼마나 깝깝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아들놈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아들의 도박판을 덮쳤던 그날 이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술을 엄청 마신 거예요.
와, 술을 마시니까 더 화가 나. 미치겠어. 그래서 아들이 뺏어간 자기 집에 온 겁니다.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집 방문을 딱 열었는데, 와, 이 아들놈 침대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네. 아비는 지금 속이 터져가지고 미치겠는데 지는 아주 속이 편하네. 술김에 자고 있는 아들을 보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자고 있는 아들의 팔과 복부 등 수차례 찌른 겁니다. 놀란 아들은 피를 흘리면서 집 밖으로 도망 나와 쓰러졌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버지 김씨는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 살았어요. 존속 살인 미수로 체포된 아버지. 재판부는 흉기로 살해하려는 범죄는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아들이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기는커녕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다.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들 또한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길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미수치고는 처벌이 가볍게 나온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늙은 아버지의 딱한 사연에 배려를 해준 건데, 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20년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용돈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아들이 일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살던 집까지 빼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이 아버지는 심지어 살고 있던 집마저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를 위해 비켜줬고, 본인은 노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자금은 물론 이사간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 등 아버지의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못해 다 날려먹었어요. 이 아버지는 체포되면서도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자식 하나 있는 게 애미 없다고 불쌍히 여겼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참 씁쓸하죠. 그래서 오늘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후회만 남은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